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10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던 그 여야 간의 정권 교체 공식이 또 깨졌고, 지난 1년을 성적표로 100점 만점으로 준다면 몇 점씩 줄 수 있을지 좀. 저는 85점에서 85점? 90점. 예.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새로운 정부에서 잘 국정 운영을 펼쳐서 국민들을 하루빨리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다고 기억하는데, 37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스타트가 그렇게 순조롭진 않았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거야 의석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의정 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노조 친화 정책에서 탈피해서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라든지, 네. 또 한미동맹 복원, 한일동맹 강화라든지, 네네. 또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또 탈원전 정책에서 새롭게 또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네. 다시 안착시키는 그런 정책 노선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하게 주겠습니다. 네. 60점. 60점. 예, 잘한 거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에 나서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걸 매일 아침에 할 때, 물론 처음에 할 때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있고 아마 여권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반대파기 때문에 실수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데, 어쨌든 매일매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육성으로 또 표정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볼 수 있었고 또 읽을 수 있었던 점이 저는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반면에 제일 못한 건 소통이죠. 불통입니다. 그 소통이 꽉 막혀 있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제 지지율이 50%를 잠깐 올라갔다가 사실은 이제 30%의 벽에 갇혔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편가름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 일색으로 계속 나가시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옹호하는 또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조금의 좀 정책적인 미스가 있더라도 끝까지 옹호해 주는 그런 편가름 현상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도가 떨어진 포인트를 보시면 대통령의 실언, 뭐 또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거, 또는 뭐 실언을 했는데 그냥 뭐 반성한다든가 미안하든가 사과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당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준석 전 대표와의 아주 심한 갈등 또는 내쫓는 과정에 있어의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일그러진 모습, 전당대회에서의 여러 가지 하여튼 못마땅한 모습들이 계속된 걸 보면 저는 대통령이 딱 그 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 거기에 공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식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협치와 통합인데 반대파와의 소통, 그걸 하는데 중점을 두면 저는 이 30% 박스 넘어선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하지 않고 상식에 반하고 다음에 소통에 불통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박스를 넘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정에 대한 신뢰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상민 선배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통의 장치, 그 다음에 국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는 행보도 우리 당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타운홀 미팅도 해보고 각양각색의 사회분들 했지만 결국은 뭐랄까 그렇게 표현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도구처럼
취급받는 경우 또는 별로 그렇게 소통이 쌍방향으로 되는 걸 못 느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지금 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의 닮아가고 똑같이 하고 있다. 사실 넘어서야 되고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 의지를 갖고, 물론 공감은 쉽게 안 되겠죠. 합의도 쉽게 안 되겠고. 그러나 그 집요한 노력을 해야만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도 전달되고 또 야당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무너진 제도를 다시 세웠다. 이게 사실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뭐 야당 탓이냐 이런 그 야당에서 항변도 있었고요. 현재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작용 자체가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전례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에서 국정과제 입법을 298건이나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제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정부의 여러 가지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체를 민주당에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도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차단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요즘 급증하고 있죠. 이게 왜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을까요? 2020년도에 임대차 보호 3법 통과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전세 지옥이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젊은이들 그다음 여유가 없는 부부들이 빌라로 조금 더 싼 전세를 구해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갭이 작은 전세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빌라에 입주하다 보니까 이 범죄의 틀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가상자산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정권범죄 합동수사는 폐지를 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씨를 뿌린 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조치들이었다. 그러니까 탓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해왔고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 입법을 내놨으면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통과돼서 국익이나 국민의 삶이 개선되겠다는 그런 법안이 있으면 흔쾌히 민주당도 협조하고 법안을 통과를 시켜줘야죠. 예. 그렇지 않고 자꾸 편가름만 하는 어느 한쪽 편만 드는 법안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국민들께서는 늘 불편하고 또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의지도 제대로 지금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야가 더욱더 통 크게 한번 협의를 해서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누구 책임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건 양론도 있고 정파 간의 시각을 완전히 상반돼요. 그러니까 이 논쟁으로 치닫게 되면 소모적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뭐 저희 설득도 될 수 없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권을 잡았고 앞으로 정권을 5년 중에서 1년은 지났고 4년을 꾸려가야 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 따뜻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정권을 잡은 지 1년 됐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정책상 뭐가 부족한지 결함이 뭔지 이거를 따져야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여소야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는 주어진 환경이에요. 말하자면 대선에서 이겼다고 모든 국정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소야대고 그 야가 만만치 않은 야입니다. 그러면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도 야당이 더 이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로 나왔다든가 발목 잡기로 나왔다가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을 먹도록 지성으로 또는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뭐 수사받는 등 재판받는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만났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야당 본인이 얘기대로 협치와 통합은 필수사항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의무적이에요.